네, 반갑습니다. 유니티 이준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800여 분이 엄청난 행운아들이고 축복받은 분들이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자리에 우리 800여 분이 유니티를 처음 만난 날, 우리 첫사랑을 못 잊듯이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할 거예요. 저 역시도 2001년 7월 달, 벌써 햇수로 23년 전이네요. 30대 중반에 2001년 7월 달에 선릉역 4번 출구로 나와서 그 여름에 기업은행 건물 4층에 올라가서 그때 렉솔에서 유니티로 전환이 되면서 렉솔 때부터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그 사업가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직원을 만났어요. 직원을 만나서 유니티의 보상 플랜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고 놀랬죠. 와, 이거 엄청나게 돈이 된다라는. 보상 플랜은 산수니까, 수학 공식이니까 이렇게 준다라는 그런 걸 보고 시작을 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미래를 보고 싶죠. 요즘 강의 때 얘기해요. 제가 유니티를 선택하신 많은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실 때 주로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점집을 찾아간다고.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유니티를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그럼 부채도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된다 그러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2001년에 그렇게 유니티를 만나고 지금까지 23년을 오면서 저는 항상 제가 가는 길이 누군가가 그대로 오실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이 불만이 있는지, 나의 선택이 불만인지 아니면 감사인지,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니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감사가 커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내가 유니티를 만났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바비김 부사장님이 50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한국 오셨을 때 젊은이였거든요. 우리가 늙는 건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 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데, 바비김 부사장이 50대라니 깜짝 놀라. 이현주 대표님하고 둘이 깜짝 놀라면서 50대? 그러면서 둘이 우리도 늙었지.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유니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PCM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저는 딱 10년 고생했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13년째는 자유로운 삶,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삶, 이런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 가서 뭐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13년째 누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도대체 23년 했는데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믿으면 30년 하면 믿으실래요? 40년 하면 믿으실래요? 50년 하면 믿으실래요? 그러다 당신 죽어요. 제가 그러고 마는데 10년 고생한 시절이 어떻게 보면 제가 PCM일 때였어요. PCM으로서 그룹을 이끌어 나갈 때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매달 세미나를 하고 행사를 하고, PCM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안정적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는 지금 13년째 매달 큰 수입과 시간의 자유로움을 가져가지만, 그런 PCM으로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 나갈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 골짜기가 깊으면 감사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처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단련이 되면서 또한 감사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제가 태국 컨벤션에 가서 이렇게 캄보디아, 베트남 사람들의 열정도 보고, 또 우리 사업자분들의 미래도 이렇게 꿈꾸면서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성공했지? 그래서 요즘 강의할 때 See, Believe, Do, 휴주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휴주 회장님이 저한테 편지로 See it, 봐라, 그리고 Believe it, 믿어라, 그리고 Do it,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See it은 바로 선택이죠. 제대로 보면 우리의 제품과 보상과 이런 거를, 그리고 이 사업의 의미, 이런 걸 제대로 보면
유니스트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C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우리처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행복해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유니스트라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리브는 나의 성공을 믿었죠. 여러분처럼 PCM일 때 그런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계속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게 막 업다운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의 성공을 제가 믿었죠. 믿었던 이유는 이 사업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간다라는 그런 점이 결승선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금메달을 준다는 그런 점 때문에 나만 잘하면 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나는 성공하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잠깐 주춤했죠. 경험해보지 못해,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질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뭐 이랬지만 21년도 22년도 이런 성장을 또 이어져 왔습니다. 2년간의 성장을 하면서 올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축복받고 행운이시다라는 것이 올해 여러분들은 또다시 반복을 하실 겁니다. 지난해 하셨던 것 올해 또다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흘린 땀이 내년 라스베가스 컨벤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대전으로 롤스로이스를 타고 쫙 내려가면서 연이어 이제 저희 어머님도 뵙고 세미나도 하러 대전을 2주 연속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아들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23년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니시티보다 더 좋은 잡은 없는 것 같다. 그 비전과 가치는 우리 사업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가치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초보자가 계시면 세게 얘기 못하죠. 다 PCM 이상이니까 저는 좀 세게 얘기합니다. 유니스트는 진짜입니다. 유니스트는 진짜입니다. 세계 최고고 유니스트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한 진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처음 온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을까 봐 못하지만 PCM 멤버들한테는 그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쇼도 플랜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See, 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들하고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유니스트보다 좋은 잡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마디에 지금 이런 시간과 돈의 자유를 가지면서도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평생 좋은 친구들도 있고 막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당신은 성공했고 지금 그런 수입이 들어오고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이든 5년이든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거 달성되면 그게 내 건데 막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막 제가 열변을 토했다니까요. 이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정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좀 세게 말하면 날짜 정하자고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맨 앞에 계시는 체어맨스 클럽 또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가진 안정적인 다이아몬드 이상,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내 꿈이라면 그 꿈을 향해서 1년, 2년, 3년 나 그거 못하면 죽겠다고 한번 가보시자고요.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언제까지 봐야 믿으시겠어요? 30년? 40년? 그러다 죽습니다. 인생 끝나요. 저는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날짜 딱 정하고 그 시간까지 나는 내 목숨. 이진옥 대표님이요, 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저랑 이진옥 대표님을 성공할 거라고 봤대요. 왜냐하면 우리 초보자 때 비디오 찍은 거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목숨 걸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잘 됐냐고. 아니래. 맨날 거절당하고 깨지는데 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이 자리에 계신 PCM들은요, 이제부터 정말 너무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입에 툭툭 튀어 나와야 돼요. 진짜 잘 돼서가 아니고 말대로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와 같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제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가졌듯이 가질 수 있습니다. 800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날짜 정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한번 뛰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되셔야죠. 그러려고 유니티 사업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려고 유니티 사업 하신 거라면, 올해 그 땀을 흘리셨다라면 내년 라스베가스 컨벤션에 여러분이 올해 흘린 땀방울에 10배, 20배의 기름 붐이 일어나면서 사업이 폭발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올해 2023년도가 여러분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석준입니다. 앞에 이신성 스폰서님께서 유니시티 가치에 대해서 너무 아주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효주 회장님 빨리 회복되시길 기원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런 강의, 스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023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거지? 1년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전에는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을 맞이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2022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막 조직이 좀 흔들리고 직급을 도전은 했지만 되게 안정되지 않았어요. 생각이 다름도 인정할 수 있었고 또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름도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지?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보자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 그러면 2022년도에 내가 나름의 목표를 한번 가져보자. 그룹명도 없으니까 우리는 사업자 사장님들의 2배 성장을 목표로 2022년을 보내보자. 그리고 2022년 말에는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담아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유니시티 비즈니스의 가치는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너무 좋습니다. 좋은 제품, 최고의 보상, 또 최고의 대우.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유니시티는요, 내가 원한다면 전 세계 79억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집중해보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2022년도를 지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유니시티를 하기 전에는 의료기계 제조업도 했고 한 25년의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안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일에 충실하자. 내일에 몰입하자. 어떤 생각도 하지 말자. 잠이 안 와? 더 열심히 일해보자. 더 열심히 외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25년의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제 일에 몰입하고자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2023년 1월이 됐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장님들의 2배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떤 분들은 3배 성장도 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성장은 반드시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이 유니시티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유니시티의 가치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성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저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룹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여러 가지 사장님들의 의견도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최종 결심을 12월 31일 날 해갖고 제가 12월 31일 밤에 저희 아버님 집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유니시티 글로벌 패밀리라고. 그리고 그거를 인스타에 올렸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 글로벌 패밀리를 지었고요. 또 작년도에 글로벌 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베트남에서는 한 조의 사파이어와 두 조의 PCM 멤버가 탄생했습니다. 또 황무지였던 카자흐스탄에 열심히 갔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사실은 베트남도 말이 안 통해요. 항상 제가 생각하거든요. 내가 언어만 잘 됐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욕하는 걸 못 들어요. 싫어하는 것도 몰라요. 내 얘기만 하면 돼. 강하게 막 계속 어필하면 됩니다.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저는 유니시티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상했고요. 열심히 많은 사람과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거기 유니시티 카자흐스탄이 설립됐고요. 또 유니시티의 경제의 수도 알마티에는 유니시티 알마티가 설립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지금 센터를 만드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함께 할 분들을 계속 미팅하고 아마 이번에 제가 24일 날 다시 들어가면 더 많은 분들과 미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2022년을 보내고 1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2022년도 1월에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결정한 그것이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생각했습니다. 2023년은 어떻게 보내지? 2023년 12월 말에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베트남 사장님들하고 요즘 한 2시간 정도씩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 다이아몬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 아니 유니시티에 너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PD를 가는데 시험을 봐요. 다이아몬드를 가는데 시험을 봐요. 성질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시라고. 그러면서 미팅 속에서 2023년 10, 11, 12에 다이아몬드를 외쳤습니다. 또 현재는 예상으로는 3월 말쯤 이제 유니시티 카자흐스탄이 아마 오픈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도 중앙아시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카자흐스탄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외칩니다. 지금 다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다 되라고. 아무도 막지 않는다고. 휴즈 회장님은 10,000명의 다이아몬드는 오는 대로 받아준다고. 또 한국에 저와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도 다이아몬드를 외치고요.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서 저는 2023년 저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정말 자신이 질적 양적으로의 2배 성장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십시오. 사장님들이 성장이 곧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저와 함께하는 사장님들이 베트남에서도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다이아몬드가 탄생되고 또 한국에서 다이아몬드가 탄생된다면 나는 2023년 12월 말에 무엇이 돼 있을까? 아마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사실 비전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마이크예요. 마이크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게 비전이고, 그 비전을 내 자신 거로 만드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꿈이 현실이 돼서 정말 2024년도 우리 라스베가스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 말을 오늘 저는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에 좋은 예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연하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어요. 저는 넷플릭스 이런 거 못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유튜브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연속극이 있더라고요. 그 5분 10분간 하는데요. 짜릿해요. 괜찮더라고요. 아주 이 집중했던 머리를 식히는 데는 아주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쭉 봤어요. 토막토막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죠? 윤세리라는 사람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북한에 뚝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북한에 떨어진 거죠. 근데 북한에 있는 이정혁이라는 사람이 그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가더라고요. 저는 본명을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현빈과 윤세리? 아니. 손예빈.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두 분의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윤세리를 위해서 이정혁이는 죽으려고 하는 거야. 총도 맞아. 그랬더니 남한에 와서요, 이정혁이가 총을 맞으려고 하니까 윤세리가 또 총을 맞는 거야.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연속극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에다가. 야,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거 봤더니 나보고 막 웃는 거야. 그 언제건 얘기를 지금 아니에요. 한마디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누구죠? 현빈. 그다음에 손예진이가 결혼했대요. 진짜로. 그리고 뭐요? 애를 낳았대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연속극인데 어떻게 실제 상황이 됐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내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연속극에서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손예진이의 내와 현빈의 내가 착각을 한 거야. 이게 진짠가 보다. 그래서 우리네는 연속극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계속 아마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연속극에서처럼.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애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맞아. 유니시티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미래를 현실에 갖고 와야 된다. 그들이 비록 연기였지만 너무나 죽도록 사랑하고 너무나 죽도록 상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내가 착각을 해서 현빈이는 손예진을 사랑하나 보다, 손예진은 현빈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실이 됐듯이 우리는 2023년도 저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800여 분의 리더 사장님들, 2023년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보십시오. 2023년 무엇이 될 건지, 비록 여기 오시지는 못했지만 휴주 회장님이 원하는, 휴주 회장님의 삶의 목표인 10,000명의 다이아몬드가 1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꼭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을 자신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본인은 본인의 목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현빈과 손혜진의 사랑처럼 그거를 현실에 갖다 놓으십시오. 아마 2023년 사장님들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100년의 인생 속에서 멋진 1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스티 업계 1위를 주도하실 PCM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어제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Make Life Better로 정했습니다. 유니스의 슬로건이죠. 여러분은 유니스 비즈니스를 Y가 정확히 계신 분이죠. PCM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고향이 인천이고 23년 전에 이진성 대표님을 믿고 유니스를 시작했는데 사실 말이 쉽지 제 인생의 3분의 1을 유니스를 했더라고요. 너무 가슴 떨리는 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로지 유니스에 집중해서 오긴 했으나 20년이 지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기 위해서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년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든 생각인데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부터 3년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5년 전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었어요. 그때도 열심히 했고 그 전에도 열심히 했고 10년 전에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가 노력을 100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100, 200, 300의 결과가 나는 건 아닌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했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말 여행을 다니고 시간적인 자유를 제가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있죠. 지금 내가 그래도 유니스를 좀 더 알고 결과도 난 내가 우리 팀에서 내가 그래도 사업에 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내가 지금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 지금 3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게 보이기 때문에 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이 모두 다이아몬드를 간다면 저희는 이제 업계 1위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목말라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강의를 하고 많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요즘에 강의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게 뭐냐면 인구의 반이 50이 넘었어요. 제가 60대를 굉장히 많이 만나죠. 젊은 60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60대 그러면 저분을 컨택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젊은 사람을 컨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 만나다 보면요. 좀 전에 바비부 사장님도 50대가 되셨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만으로 하니까 아직 아니지만 60이 됐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만나서 내가 어리다고 생각했던 그가 50이 된 거예요. 아니면 49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세를 살아가야 되고 그들이 제2의 인생을 뭔가 다 찾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일을 비전을 보고 결과를 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너무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 도구를 통해서 정말 미래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속에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 초심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의 Y를 정확히 찾고 정체성을 찾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냥 누가 좋다니까 왔다가 아 유닛이 좀 돈이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유닛을 결정하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50이 넘어가고 55세 이후에부터 더더욱이 저의 한 시간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유니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열정을 받으시고 이 안에서 좀 더 빠르게 다이아몬드가 가시는 분이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신한테 한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20대도 계시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시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요 나이의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49일 때 이미 저는 이제 제 성공이 보장됐고 앞으로 내가 50을 맞이할 때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내 생각이 아, 내가 완벽하게 성공해 있을 텐데 내 나이 59에 60일 맞이할 때는 좀 슬프지 않을까? 여러분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완벽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내가 59에서 60을 갈 때는 되게 쓸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작 제가 작년에 59를 맞이하고 열심히 이 유진스트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나의 이 한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의 한 시간이 너무 귀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굴 만났을 때 그가 30대 40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5세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을 유니스라는 도구를 만나서 그분이 정말 알차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난한 집 딸이었었어요. 가난한 딸이어서 10대에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딱 봤더니 제 판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대에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남하고 논쟁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혼자 굉장히 생각을 정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하얀 백지에 나는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일은 나는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하얀 백지에 내가 내 인생을 총천연색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왔는데 그러다 보니 23년 전에 유니스트가 저에게 왔을 때 그 이진성 대표님의 사업 설명을 비디오에 넣고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영상으로 카카오톡으로 영상 너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업 설명 한 시간의 사업 설명에서 어떻게 100% 이 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비전을 봤었던 이유는 그 전에 내 삶 속에서 뭔가 찾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특별한 스펙이 없는 내세울 게 없는 내가 분명히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올 때 나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 거야. 그래서 사실 저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 싫죠.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서 있기를 원하긴 해요. 하지만 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려고 저는 새로운 곳 아니면 더 나은 인맥을 쌓으려고 되게 무던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진성 대표님의 20년 전에 마케팅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듣고 진짜 화이팅 했거든요. 일어나서 화이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물어봐서 제가 대전으로 세미나를 12년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업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저는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고 누군가한테 말 잘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었고요. 되게 많이 뚱뚱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게 늘씬늘씬했으면 아마 남 앞에 쓰는 게 좀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평상시에 저희 성격은 다른 사람이 나를 스캔하는 누군가 앞에 서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니스라는 도구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걸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가면서 항상 1등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업은 1등을 못하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1등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설이 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갈 때마다 뭐였었냐면 나는 가다 죽는다.
이거였어요. 진짜 한 번도 갈등해 본 적 없고요. 진짜 가다 죽는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데 제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성공은 별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성공을 믿고요. 지속하는 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꾸준히 저는 하고는 있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지 않았는데 저보다 훨씬 좋은 스펙에 저보다 훨씬 강의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젊고 예쁘고 이러신 분들이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할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많은 컨벤션에서 저물어 있었던 제가 그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결과를 냈던 그들이 다 물리치고 제가 어느 날 레드카펫에 순서가 점점점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숫자에 신경 쓸 거 없다. 이거는 확률 게임이고 내가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기는 타겟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매일매일 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뭘까? 잘 산다는 게 뭘까를 20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부자도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하죠.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시작할 때의 부자와 저는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과를 내서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그런 과정에 자기가 그 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작했을 때 디렉터일 때와 PD가 됐을 때 나의 메이크 라이프 에러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러면 내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이 비즈니스는 성공하려면 돈만 많이 벌고 직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급의 밸런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이 밸런스 있죠. 이거에 대한 목표를 꾸준히 성실하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자만 되고 싶었지 부자를 본 적도 없었고 제 주변에 부자가 없고 저도 부자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성공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부자의 위치에 왔는데 제 정체성에서 뼛속 깊이 나는 왼쪽 사분면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직업군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과 부자의 위치에 가는 게 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저희 팀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돈만 많이 번다고 부자가 아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 이거는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알려줄 수 없고 유니스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블이 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고 로얄이 되고 직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내 삶이 직급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밸런스가 맞아서 시작하는 평범한 누군가에게 내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끝없이 누가 왜 이 사업을 안 하고 누가 어떻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 계획에 대해서 우리 팀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저는 리더는 본보이고 보여줘야 된다고 배웠어요. 배워서 그걸 실천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전 잘 자는 사람이고 이진성 대표님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얘기를 매일 들어도 그러신가 보다. 불면증은 이진성 대표님의 몫인가 보다 이랬었는데 제가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소름이 끼쳐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겠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유니스는 업계 1위가 될 거예요. 되는데 중요한 건 각자가 우리가 이 안에서 한 팀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내 팀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팀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될 건데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나로 인해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저 팀을 위해서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파트너들이 잘 돼야 되고 아직 나오지 않은 누군가를 더 많이 일본에서 진행하는 부가시아 컨벤션에 더 많이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영입할 것인가. 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저희 팀엔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잠이 안 오는 거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요 정체기를 겪지 않고 고속 성장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계시지만 저희 팀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간이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유닛을 잘 안다고 해서 성공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도 그런 정체기에 가슴이 뜨겁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해줄 수 있을까 오로지 이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저랑 함께 했는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5년 이상 아니면 10년 됐는데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되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시죠? 어떤 마음이라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거의 20년 전에 이진성 대표님하고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같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다고 내가 이진성 대표님 옆에 설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고 창성주의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치열하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진성 대표님 옆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직급이 되지 않아서 같이 설 수 없고 같이 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죽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그게 실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은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휴 회장님이 못 오셔서 아쉽긴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올해 엄청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지만 회사 관계자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과는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결과 내는 거를 바라보고 박수 치지 말고 각자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이아몬드 도전하셔서 2024년 라스베가스 GLIC는 여러분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항상 감사하고 특히 뒤돌아보면 이 과거라는 것이 주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지금 내가 얼만큼 행복하고 감사한지 2001년에 우리가 유니티를 안 만났으면 어쨌을 뻔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아마 2001년에 유니티를 안 만났으면 저는 이 땅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우리 이진성 대표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아마 그때 안 만났으면은 이미 오래전에 저는 제 건강상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1년에 유니티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2010년이라는 시간까지는 성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 시간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정말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그 있던 나의 물질들이 다 없어지고 바닥이 되고 나름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 비참한 현실이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이런 게 없었어요. 항상 희망적이었어요. 우리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준비하고 계속 움직여 왔고, 그랬을 때 2010년 되면서부터 이제 뿌리가 내려가면서 성장을 할 때 요 앞에 계신 우리 정말 그 존경하는 박미주 대표님이 유니티에 합류하셔서 그때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시간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냥 지나갔어, 하루 이틀 지나갔어 이러다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움직인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주 냉정하게 결과로 다가온다는 거. 우리 박미주 대표님이 2010년에 저한테 했던 말이 머리 깎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서 질끈 동여매고 온몸으로 오메가 데모를 하니까 비린내를 풍기면서 미팅하느라고 어디 가도 길게 미팅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막 한 30분 하고 또 움직이고 한 30분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 박미주 대표님의 삶이듯이 사람들은 이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배우잖아요. 오늘은 저는 사실은
갑자기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변해가지고 10분에서 20분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뭘 많이 쓰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IQ가 84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근데 또 이렇게 적어놔도 잘 보지도 않기는 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한두 달, 1, 2년 뭐 유니티 한 분보다는 오랫동안 10년,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허구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조수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합니다, 최초입니다, 최고입니다, 막 거품 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것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업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법적인 스킬까지도 이제 하나의 도구가 되면서 폭풍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결국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전 세계에 앞으로 시간이 앞으로 5년 후가 됐을 때 전 상상을 해보거든요. 유니티의 멤버십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 있을까. 앞으로 5년 후 돼 있으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오메가를 가장 많이 먹어요? 유니티.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어떤 비타민을 제일 많이 먹어요? 유니티. 생필품이 많이 늘어나 있겠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결국 최강 멤버십을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 제가 갈수록 요즘 인기가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잘 써서, 잘 버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 파트너분들은 저 같은 멘트를 하고 싶대요. 어디 식당 가서도 밥을 퍽퍽 잘 사면서 우리 교육장 옆에 우밀면옥이 있거든요. 거기 직원은요, 이제 알아요, 저를. 허건날,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세요?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좀 잘 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트너분이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수록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목욕탕을 갔는데 그 떼미는 아줌마가요, 저를 알아보고, 원래 내가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를 알아보고 찾아왔어요. 오늘은 안 미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팁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내가 인기가 좋은 거야. 야, 유니티에서 성공한다는 것은요, 우리 이진성 대표는 집안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 줄 아세요? 가족들이 전부 이진성 대표님의 덕분을 많이 덕을 보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신다면 진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니티의 가치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그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2023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올 1년 빡시게 보내가지고 평생 행복하자. 올 1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1년 후에 유니티는 상황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그들은 더 폭발 성장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제 경험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자, 우리는 멤버십 사업을 하니까, 팀을 만드니까 지금부터 된다고 믿으면은 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멤버십 사업하니까 눈에 뵈는 대로 친해지고, 제가 했던 거 옛날에 농약 살포형이었거든요. 사람들만 만나면은 나같이 이렇게 조금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이 어머 안녕하세요 칭찬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들이대고 싫으면 말면 그만이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요즘요 그 사업가분들은요 아는 인맥에게도요 막 계속 한 번 들이대면 싫으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게 있어요. 한 번 노를 하면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조금 미안해. 2번 노하고 3번 이상 노하면은 다시 이 사람 나에게 만나준다는 이런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정말 농약 살포형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한 다음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는 제가 많이 했던 멘트가 그거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신 있으니까 동그라미 그려줬어요. 보상 그려주면서 이렇게 수입될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자신 있어요. 소개해 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또 잡죠. 나 마침 내일 시간 있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실래요? 그리고 약속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소개해 주신 분이 또 이제 내가 나는 그 사람 바로 전화번호를 또 땄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막 집요하게. 싫으면 말면 그만이고 맨날 생각하는 거야. 싫으면 말면 그만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당신은 노하는 순간 보기 지지리도 없는 거다. 혼자 생각을 하면서 막 계속 만나고 근데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이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 팀플 뭔가 서로가 응원을 해주는 팀워크 형성이 되면서 파트너가 나오는 모습인 사람은 이제 리더로서 내면을 이제 본인이 자신감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 제가 예전에요 정말로 4달 만에 6-4개를 독립시킬 때 팀을 만들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득음 2번 했거든요. 하도 사업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하루에 막 4번 6번 하다 보니까 4달 동안에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이 안 나오는 데도 했어요. 말이. 지금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저는 명창들을 이해를 하는 게 그 사람들 아무리 해도 목 안 가잖아요. 저 목 안 가요. 아무리 그때 득음 2번 했던 것이 저에게는 이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저는 제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요 고난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많이 깨지다 보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도요 그래 밟아라 밟혀주마 그래 부딪혀 깨져라 깨져주마 싫으면 맘만 그만이고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멘탈이 강해지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은 막 인정받고 싶어서 파트너 조금 뎁스하다가 자기가 뎁스 조금 해놓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그 팀을 깨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커지면은 자식도 좀 크면은 대들잖아요. 그럼 그걸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그 팀을 막 깨버리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파트너가 뭐라고 하기 말거나 그때마다 저는 뭐 했냐면 위스해야지 난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위스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오랜 시간 이 사업을 같이 보내신 분들이 해왔던 것이 말이에요. 길 닦는 거 해왔거든요.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리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승리자예요. 우리가 이겨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화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티 건강식품은 최고 좋다는 이 정도는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저는 100점 100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현재 유니티는요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도구는요, 몇 년이었죠? 1903년이었나요? 1903년부터 발전한 정말 지구의 역사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노하우 우리가 그걸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이거 지금 제품 최고 이 정도 인정되는 이 타이밍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고생한 거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 같이 고생했던 분들 계신데 10년 동안에 전혀 성장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뉴핀이 디렉도 없어가지고 랠리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 버티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버텨보니까 지금은 매사에 세상에 감사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회사야. 이게 말이 돼? 이 돈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회사가 주는 이 그 보상이 감사라는 것은요
내 과거 속에서 그 경험들이 또 감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의 감사는요, 이 자리 제 눈에 보이는 우리 리더님들, 대표님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조금 전에 우리 이진성 대표님 스피치하고 그리고 유석준 대표님 스피치하고 이은주 대표님 스피치하는데 우리 뭐라 그랬는지, 아이 나 큰일 났네 이거. 이 앞에 너무 잘하네 이거. 정말 유니체는요, 김현수 총괄사장님 정말 지구상의 최고의 리더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팀워크, 이 팀워크로 문화 만들어 가자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문화. 정말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인터넷에서 제품들 막 다른 회사 거 다 있는데 유니티만 없어. 이런 문화. 와, 유니티 진짜 최고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이런 문화. 정말 유니티 안에서는 이미 회원가입 제품 쓰고 있으면은 거기는 노터치. 누가 컨택해서 회원가입 안 돼 있어도 거기는 노터치. 이런 정말 배려하는 이런 문화.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문화를 자식한테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니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유니티 문화를 잘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가치를, 그리고 우리는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암바사드, 이제 나중에는 파트너 암바사드 가면은 저는 우리 박미조 대표님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사람, 세상에서 정말 귀한 인연 제일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파트너들 암바사드 가면은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유로워.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저도 꿈이 이제 봉사 쪽이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친구가 돼가지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세상에서 부모 자식 지간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게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그걸 유니티가 다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고, 우리 대표님, 리더님들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는 것에 저도 너무 감사를 하면서 올해 안에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12레그 갑시다. 12레그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네. 그 회장님 덕분에 리더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멋진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귀중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 밤새도록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제일 잘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잘 보입니다. 800여 분의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봐도 유니시티인들이고 유니시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미래는 제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체험에서 리더분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줬을 때 유니시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니시티의 성공이 달려 있겠죠. 저는 글로벌 앰버서더라고 하는 직급에 오면서 참 많은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와보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몰랐습니다. 그 와서 느꼈던 게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성장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작년 1년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바로 내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깨달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저의 오롯이 목적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유니시티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냥 파트너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는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게끔 나는 어떤 모범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성공은 나의 꿈을 얘기하지만 조금 더 비범한 성공은 파트너의 꿈을 얘기하지만 위대한 성공은 그룹의 꿈과 모두의 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이 강의 주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보다 먼저 앞선 길을 가신 우리 세 분의 대표님, 이준성 대표님, 이진옥 대표님, 또 이은주 대표님, 23년의 역사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리고 디렉터 한 명 없이 랠리를 여러분 하는 게 쉽겠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죠. 저는 그 순간 좀 살짝 뭉클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디렉터 한 명도 없을 때 과연 걱정 없이 그 랠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진정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분들이었으니까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하고 유석준 대표님은 동지입니다. 네, 이 디렉터 동지입니다. 같이 무대에 서서 세미나 랠리 때 같이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11년 차입니다. 비즈니스 11년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는 짧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았다고 해서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어쩌면 그 많은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제가 성장했다, 이런 얘기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자신의 꿈 2023년도 어쩌면 작년에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성장을 줬던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룹에 문화를 잘 정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룹의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쏟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배 성장을 외쳤고 3배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10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왔지만 작년 1년에는 14조의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죠. 남들이 이제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잘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 지금 제 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니시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아주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시티를 뭐 저희가 한참 잘 나갈 때 한강의 기죠, 또 작년에 제2의 기죠. 근데 왜 저는 올해가 더 불안합니다. 잘 나간다라고 칭찬받는 지금이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기는 교만할 때, 내가 잘 나간다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 위기를 맞지 않겠죠.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준비하고 그냥 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겠다. 유니시티가 지금 현재 월 300억의 고지를 솔직히 못 넘고 있잖아요. 아까 리더분들이니까 말 세게 있는 그대로 우리끼리니까 고지를 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파트너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행의 4차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왜 4차수를 넘기지 못하는가?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오는가? 아까 이진옥 대표님 문화도 얘기했죠. 정말 올바른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떠나가는.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10년 동안 떠나간 PD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30%가 넘는 PD분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인지하게 됩니다. 저도 놀랬지만 아마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유니시티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이고 책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일단 PD분들은 지금은 개인입니다. 아까 제가 평범한 사람은 개인의 꿈. 제가 개인의 꿈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PD라면 저 좀 보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요. 3가지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몸의 긍정, 몸의 긍정. 결과적으로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져 있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리더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도 정성스럽게 먹질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나는 김밥 인생이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한 손에 김밥을 물고 한 손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하루 15시간 일을 하면서 돌았다는 얘기를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열심히 했노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리더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매일의 한 끼가 매일이고 이 매일이 모여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너무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리더라면 내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을 좀 돌보는, 하나를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좀 차려 먹는, 물론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건강을 좀 생각해 가면서, 물론 저탄고지도 있고 단백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악해서 열악한 게 아니라 너무 열중하다 보니, 너무 정신없이 뛰다 보니 그 한 끼 정도는 건너뛰고 한 끼 정도는 굶고 허기가 져서 집에 들어오니까 잠이 부족한 잠을 채워야 되니 또 굶어버리고, 이런 리더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건강을 매일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몸의 긍정, 이걸 여러분께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긍정. 진정한 그 마음의 긍정. 예를 들면 나 자신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힘들 때 리더라고 힘들지 않을까요? 리더라고 외롭지 않을까요? 리더라고 매일 좋은 일만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산이 높으니 바람이 세다고요? 골이 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라와 보니 제가 남편 없었으면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와 보니 때로는 힘들 때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그런데 중요한 건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긍정은 없더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파트너분이,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 한계가 있더라. 결국은 여러분이 마음의 긍정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 이게 진정한 마음의 긍정이 아닐까,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전투사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물으면 오로지 파트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온리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장만을 가지고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내 팀의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더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우리가 되면 개인의 꿈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이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활의 긍정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활의 긍정, 이건 뭐냐 그러면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긍정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분이 그 청소의 신이라는 일본,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하도 그냥 하는 얘기인데 와닿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청소만 잘해도 가정의 행복이 깃든다라는 멘트를 썼는데, 가끔은 제가 이제 파트너분 후원 때문에 차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주변 정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주변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하나를 보면 열을 보랬다고,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책임지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자의 주변 정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안도 우리 홈미팅 많이 하죠. 집안도 정리일 수 있겠고요, 다이어리도 정리일 수도 있겠고요, 작은 가방이지만 정리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활의 긍정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파트너의 꿈입니다.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파트너가 원하는 리더, 파트너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나는 과연 파트너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동기부여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훈계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잘 안 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드백을 해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방어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렇지 않고요,
스폰서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방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은 필요할 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역시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정말 참 리더가 되실 분은 꼭 필요한 피드백은 해줄 필요가 있더라. 열려 있다면. 그리고 해줄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어쩌면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해봐야 내 입만 아프니까. 어차피 이 말 해도 오해할 건데. 이러면서 해주지 못했던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정한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파트너의 꿈을 위해서 동기부여시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훈계할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열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기분파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는 열정파인가 기분파인가. 열정파하고 기분파의 특징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트너의 꿈을 이루는데 때로는 한계가 온다는 거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관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입니다. 내가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예를 들면 큰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분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분재는 태어날 때부터 분재였을까요? 아니죠. 작은 나무를 화분에 심습니다. 그래서 얘를 크지 못하게 만듭니다. 크지 못하게 일정 동안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옥토에 다시 심습니다. 그 나무는 클 수 있을까요? 절대 크지 못하더라. 가끔은 내 파트너를 분재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건 저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건 사랑이다. 결국 좋아하는 거와는 사랑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유석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꽃을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죠. 왜 꺾냐고 물어봅니다. 예뻐서.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꺾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꽃을 사랑하시는 분은 꽃을 꺾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물을 줍니다. 아니면 칭찬과 용기를 주는 거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보살펴 줍니다. 전 이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분들은 봤더니 인정과 사랑을 먹고 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역시 사장님은 다르시더라고. 인정을 해줬을 때 그리고 그 인정을 먹고 자라는 파트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가끔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너무 인정을 해줬더니 진짜 본인이 잘해서 그러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독불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좀 더 지나면 폭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잘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우리 스폰서님이 내가 정말 잘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큰 리더가 되는 거지만 내가 진짜 잘해서 칭찬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쁜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랬으니까 파트너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거, 작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 물론 크게 만드는 건 사랑과 칭찬이지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연히 TV를 봤더니 그 이종락 목사님 그 베이비 박스 만드신 분, 그분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헌신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본인 아들이 지체장애자 33년인가 아마 그렇게 살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그 34년 동안 그 아픈 자식을 돌보고 사랑으로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웃어줄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리고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지체장애자 아이들을 우리 30명 넘게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베이비 박스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아이의 아픔을 승화시킨 거죠. 헌신으로 승화시킨. 요즘에 가장 많은 단어를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가장 많은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헌신,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권위가 뭘까?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이 계급장일까? 왼쪽에 달려있는 이 직급은 계급장일까? 이게 권위일까? 나의 권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스티를 하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실, 정말 듣고 싶은 말, 유니스티인들은 달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같지 않아. 유니스티인들은 달라. 그들은 유니스티인들이야. 저는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의 권위는 뭘까? 나의 권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의를 그냥 내렸습니다. 아, 내가 헌신하는 삶으로 그들을 섬길 때 이게 진정한 권위가 아닐까? 뭐 저는 회사에서 주는 배지를 행사 때만 답니다. 평상시에는 부끄러워서 못 달 때도 있었습니다. 뭐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과연 내가 이 직급에 맞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그 직급에 와봐야 제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일까? 그런 마음 때문에 못 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 때는 다른 이유가 여러분 부러워하시라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다. 사실은 부러워야 된다. 부럽지 않으면 이 직급에 올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우라고 제가 왼쪽에 핀을 다는 거예요. 나도 저 U자 마크 글로벌 앰버서더 궁금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지 막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돈으로 헤아릴 수 있는지. 정말 죄송하지만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의 가치는 있겠죠.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유도 제가 글로벌 앰버서더니까 꼴비면 오시면 되는 거죠. 안 웃으시네요. 중요한 얘기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룹의 꿈, 우리 유니시티인들의 꿈, 그러면 그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여기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원하는 리더가 되어라. 시스템이 원하는 리더가 되어라. 이 시스템이 원하는 리더가 뭘까요?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리더일 수도 있고요, 스폰서가 원하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시스템이 원하는 리더. 시스템이 원하는 리더는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룹이 커져갑니다. 멤버가 늘어납니다. 사장님, 이제는 세미나 랠리를 분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폰서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팀들이 커져가면서 분리를 해야만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폰서님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PD만 되면 그룹을 만들어요. 사파이어 돼도 만들고 루비가 돼도 만들고 뭔 이름을 만드는 게 여기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만들어요.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시스템은 곧 리더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유석준 대표님께서 직급이 낮아서 그룹을 못 만들었을까요? 작년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멤버가 안 돼서 그룹 이름을 못 지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작년 연말에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말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겁이 없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이걸 뭘 모르는 거예요?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세미나 인원이 100명이건 200명이건 10명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위험한지도 몰라요.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거죠.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그룹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시스템이 원하는 리더, 내가 정확하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까 권위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진정한 권위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못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부족한 사람들. 정말 제대로 된 위대한 리더는요, 본인이 겸손하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랑은 남들이 해줍니다. 스스로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게 저는 큰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팀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팀을 위하는 거, 팀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미스터 트롯인가요? 장구의 신, 저는 장구의 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연히 제가 미스터 트롯 1회 때인가 우연히 봤는데, 그 장구를 잘 치나 봐요. 그게 장구의 신이겠죠. 얼마나 장구를 잘 치면 그냥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가수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데 장구 때문에 자기 노래 실력을 의심하니까 장구를 빼고 무대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도전을 한 거예요. 보기 너무 안타깝도록 그냥 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장구 없이 노래를 하는 그 3분 동안 막 떠는 게 TV를 보고 있는 내가 느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겨우겨우 그 노래를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막 실수할까 봐 내가 막 오마조마.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장윤정 마스터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다 그래. 그냥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다 그래. 괜찮아. 지금 실력 충분해. 누구나 그 과정을 겪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끝나고 그냥 다 그래. 그 말은 나도 그랬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충분히 너를 이해해. 그러니까 괜찮아. 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야, 장윤정 씨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말을 잘해서는 안 됩니다. 잘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뭐예요? 말 잘한다 그래 좋은 말 아니에요.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장윤정 씨는 정말 잘 말을 하는구나. 그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 팀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 잘 말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대한 리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공평한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공평, 공정이란 단어 TV 뉴스만 틀면 나오던데요. 공평이란 무엇일까? 사실 리더는 공평하지 않으면 항상 잡음이 생깁니다. 일을 못해서 성장 못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뺏기니까 결과가 늦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옵니까? 티슈 하나. 네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네네. 죄송합니다. 네. 공평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잡음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내가 갈 길이 늦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내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평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 퍼스널 분들은 항상 저에게 불만이 뭐였냐면, 스폰서님 제발 큰 그룹 좀 내보내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큰 그룹 좀 분리시키라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큰 그룹 위주로 세웠습니다. 항상 큰 그룹 위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작은 그룹도 컸으면 좋겠죠. 이게 제 마음이죠, 본심은.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공평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리더의 구심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리더가 아무리 잘해도 약 평균 10에서 15%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10%, 15%의 반대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80, 85%의 긍정에 집중할 것인가. 긍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어제 저녁에 나왔던 겁니다. 리더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도 어제 저녁에 리더가 저한테 해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뭘까? 여행 얘기를 하면서 체험앤스라고 해서 우아하게 우아 떨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글로벌 앰버서더인데 체험앤스가 우아를 떨고 나는 우아를 더 떨었다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리더의 가장 적은 뭘까? 매너리즘이다. 작년에 저희가 엄청 성장했던 이유는 2021년도 10월 달에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주해도 되겠지, 이쯤 했으면 됐어,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이제는 됐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일이 터지면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매너리즘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초긴장 상태가 되면서 와, 이러다가 뺏기겠다, 위기를 느끼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냐면, 리더의 한 걸음이 파트너분들의 100걸음, 1000걸음보다 빨랐습니다. 그룹 전체가 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리더분이 처음에서 리더가 뛰니까 그룹 전체가 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2배 성장 가지고 양해 차지 않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배 성장의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PD가 막 루비가 되고 사파이어가 다이아몬드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매너리즘에서 깨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구나, 가고 나니까 또 이런 일도 있구나, 걸러질 사람은 걸러지는 거구나. 그리고 걸러진다고 하는 의미가 초창기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분의 의미가 아니었구나, 진짜 뼛속 깊이 유니시티 인이 아니면 언젠가는 걸러지는구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배운 게 많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영원하진 않더라. 내가 마음속 깊이 정말 유니시티를 존중하고 명품 리더로서 인정을 했을 때 나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매너리즘,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자기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길을 닫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정체가 오면 그때는 늦습니다. 잘 나갈수록 조심하라는 얘기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분의 멘트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혹시 나는 우아 떨고 다리 꼬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반성을 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절대 우아 떨지 않겠습니다. 리더들은 초보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파트너는 스폰서의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스폰서는 파트너의 마음, 파트너는 스폰서의 마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스템을 사랑하는 것. 자, 시스템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요즘에 또 느낀 게 많아요. 요즘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식을 막 키워보면 부모를 지키는 건 누가 지킬까요? 어릴 때 보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자식, 성공해서 도예지로 갑니다. 정말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못난 자식이 시골에서 부모를 복양하고 운명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 부모를 지키는 건 잘난 자식이 아니라 못난 자식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나고 못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좀 못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못 나가시는 분은 나는 부모를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잘 나가시는 분은 집안의 영광이다, 집안을 빛낼 인물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 잘해보자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와 핀인데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스타에서 본 겁니다. 인스타에서 저희 파트너가 요즘에 이제 차세대 리더분들 아이디어가 정말 좋죠. 우연히 인스타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꿈도 점프, 그다음에 목표도 점프, 핀도 점프. 네,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인스타에서 봤습니다. 누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최정미 대표님 쪽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목표와 핀에 대해서 일단은 작은 성공은 나의 핀을 계획하는 거고, 조금 더 큰 성공은 파트너의 핀을 계획하는 거고, 더 큰 성공은 그룹의 핀을 계획하는 거겠죠.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는 10,000명의 다이아몬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10,000명의 다이아몬드의 꽃을 피우려고 하면 일단 첫 단계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이아몬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가면 800분이 가는 거죠. 오늘 800분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1차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만 가보겠습니다. 한 명씩만 만들면 이제 1,600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수로 한번 올려볼까요? 배수로 올려도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배수로 올려도. 그러니까 회장님 꿈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이 10,000명의 다이아몬드를 외쳤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의 다이아몬드 이상이 제가 생각하기로 3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30명이 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배출되었는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0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유니시티가 왜 저래? 저건 한강의 기적이야. 그런데 회장님은 말도 안 되는 10,000명을 외치셨습니다. 근데 더 말이 되지 않는 건 그 10,000명의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이루어질까라고 믿는 우리들이에요. 감 안 오세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0명의 다이아몬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강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회장님은 10,000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니시티는 영원하다. 여러분이 원하는 올 한 해 토끼처럼 껑충 뛰는 그런 멋진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